여러분은 부모가 해야 하는 자식의 뒷바라지는 어디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식들이 다 크면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인 것 같지만 사실은 대부분 죽기 직전까지 자식 뒷바라지를 하다가 죽는 게 부모 마음인 것 같습니다. 자식과 친한 이웃처럼 지내라, 자식에게 간쓸게 다 주지 마라 등등. 자식에 관한 말들은 많지만 막상 내 자식에게 실천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자식을 봤을 땐 누구나 그렇듯 세상을 얻은 듯한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뭐든 좋은 거, 더 좋은 거 해주고 싶은 마음 드셨을 것입니다. 자식들이 다 커서 손자 손녀 낳아도 잘 알 수 있을지 불안불안하고 항상 아기같이 보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마치기 직전까지도 자식들 뒷바라지하는 것이 부모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렇듯 부모의 마음은 한결같지만 자식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2024년 자식 3명 중 2명은 부모의 노후는 부모가 알아서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출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자식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좋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를 실천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자식이 집에 왔을 때 조금이라도 더 있다 가라고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무뚝뚝하게 대하시나요? 자식을 그냥 반가운 손님으로 대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좋은 부모 되려다 자칫 쉬운 부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뭐든 다 해주고 싶은 부모 마음에 자식 뒷바라지 해주다 자식이 집에 와도 눈길도 안 주게 된 박씨 할머니의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오랜 세월 동안 조그만 마을의 변두리에 있는 소박한 집에서 살면서 자신의 삶을 가꾸어 나갔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땅을 일구며 자연과 함께 숨쉬며 사랑하는 아들을 키우는 것이 그녀의 전부였죠. 박씨 할머니는 아들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가 성장하여 독립적인 인생을 살아갈 때까지 그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박씨 할머니의 아들은 학창 시절부터 모범적이었고 대학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들도 생긴 후 그는 도시에서 바쁜 직장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며 큰 기쁨을 느꼈죠. 하지만 아들이 가정을 이루고 바쁜 일상에 치여 사는 사이 함께 보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고 찾아오는 것도 명절이나 필요한 일이 있을 때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과 며느리, 손자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제공했어요. 며느리와 손자들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고 아들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자신의 저축까지도 기꺼이 내어주었죠. 하지만 아들 부부는 할머니의 이러한 헌신과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할머니의 집을 방문할 때마다 항상 무엇인가를 요구하기만 하고 할머니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 건강이 약해지자 오히려 할머니의 재산에 더욱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죠. 그 사이 아들과 며느리는 할머니를 진심으로 신경 쓰지 않는 태도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어요. 할머니의 집을 방문하는 횟수는 줄어들었고 오직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연락을 해왔죠. 할머니는 처음에는 이러한 변화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해준 모든 것은 순수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니까요. 아들과 며느리는 할머니가 나이가 들면서 쌓아놓은 재산에 더욱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할머니의 집을 방문할 때마다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재산에 대해 언급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엔 그들이 나름대로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모든 것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태도 뒤에 숨겨진 이기적인 동기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할머니는 서서히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진실된 마음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재산만을 목적으로 접근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이에 할머니는 마음의 결정을 내렸어요. 할머니는 더 이상 아들 부부에게 자신의 삶을 내어줄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삶을 자신을 위해 자신이 진정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살기로 했어요. 그날 이후 할머니는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들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친구들과의 만남을 재개했고 마을의 사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정원 가꾸기, 독서, 그림 그리기 등 오랜 시간 동안 소홀히 했던 취미 생활에도 몰두하며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았죠. 아들 부부가 집에 방문해도 이제 할머니는 예전처럼 맞이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할머니는 자신의 취미 생활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오랜만에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며 자신을 돌보기 시작했죠. 아들 부부는 할머니의 태도 변화에 당황했지만 할머니는 이미 결정을 내렸고 더는 뒤돌아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집을 방문했을 때 할머니는 이전과는 다른 태도를 취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았고 자신의 삶을 우선시하며 그들과의 관계를 건강한 방향으로 이끌고자 했습니다. 위 사연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나마 박씨 할머니가 이제 와서라도 아들과 며느리와의 관계를 제대로 정리하기 시작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내 자식도 언젠가는 저럴 것 같아 무서운 마음, 서운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저는 호의의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무리 자식이라도 말이죠. 요즘 자식들 대부분 부모가 무언가 해주는 것에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당연하게 여기고 심지어 더 해달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 그런 자식들에겐 정말 땡전 한 푼 주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 들수록 느끼는 것이지만 사람은 고마워할 줄 아는 것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왜 자식들이 저렇게 상도덕을 무시할 때 쉽사리 떼어낼 수 없는 것일까요? 부모의 마음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요즘 자식들 또는 주변에 돌아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갈라치기 한다는 댓글도 있지만 그런 댓글 쓰는 분들은 아마 그런 아들과 며느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모가 돈이 있으면서 안 주면 자식들의 행패도 나는 세상이고 장례 치르고 나면 돈 때문에 남보다 못한 형제가 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모두 각성하고 삶을 돌아보며 생을 마쳤으면 합니다. 그 욕심 부리던 아들과 며느리도 그 자식들한테 그대로 받고 인생을 마칠 것입니다. 바람 같은 우리 인생 매 순간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자식이 내 미래를 책임져 주리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녀도 중요하지만 내 노년도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내 미래까지는 투자하지 마세요. 자녀는 내 미래가 아닙니다. 부양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건강을 챙기시고 노년을 준비하세요. 건강검진하시고 미리 예방하는 삶을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른 노후 준비도 많으시겠지만 건강도 미리미리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서운하실 일이 아니라 세상이 바뀐 거예요. 이번엔 정말 힘든 인생을 견뎌내고 행복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늘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간호사로 시작했지만 집안 사정상 부모님 케어 때문에 이렇다 할 커리어를 쌓지 못하고 간호조무사로 일하다가 부모님 간병하며 요양보호사까지 섭렵했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폭력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생존한 생존자이고 아버지는 물리적 언어적 폭력을 휘두르셨고 어머니와 저는 생존했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당당하셨습니다. 너무 사소한 일에 무지막지한 폭력이 이어졌습니다. 하루하루 불안했고 무서웠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제 뒤로 숨을 쉴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이제는 이해합니다. 어린 나이에도 어머니를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나 봅니다. 아버지가 워낙 무서우셨으니까요. 잘 보이고 싶었습니다. 칭찬받고 싶었습니다. 맞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제가 세상에서 없어져 버렸으면 하고 빌었습니다. 세상을 뜨는 시도도 여러 번 하고 생각 많이 했었습니다. 미래가 무서웠고 내일이 무서워서였습니다. 스스로를 해치는 것은 버릇이 됩니다. 충동을 그렇게 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서 17년 전 알츠하이머와 신경성 치매에 걸리셔서 두 분 모두 요양 등급 3등급이셨습니다. 두 분을 혼자 모시기엔 저를 제 삶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의 도리를 했고 제 선택이었습니다. 나중엔 직장도 그만두고 부모님을 동시에 식사 챙기고 씻기고 재활까지 두 분 모두 동시에 대소변을 받아가며 독박간병하고 이젠 홀로 남아 1인 가구로 살고 있는 무남동녀입니다. 그리곤 제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두통과 건망증으로 검사를 했다가 뇌동맥류를 3개나 발견하고
6.3mm만 응급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다른 혈관 문제가 생기며 몸이 도미노처럼 무너졌습니다. 아직도 제 머릿속엔 뇌동맥류 2개가 남아있고 갑상선저하증도 갑자기 생기더니 52kg에서 71kg로 15kg 이상이 늘었습니다. 몸이 버겁고 아픕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강박증, 불면증과 무기력증을 치료 중입니다. 삶이 전쟁터였고 지옥이었던 제가 이제는 살고 싶습니다. 죽고 싶지만 살고 싶습니다. 건강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저를 챙기고 저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부모님을 챙기면서 저도 같이 챙겼을 겁니다. 저는 부모님께만 집중하고 있어서 저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제 힘듦을 속으로만 삼키고 털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팠습니다. 교수님이 제 모든 병의 원인은 스트레스라고 했습니다. 몸은 도미노처럼 빨리 무너지지만 다시 세우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미리미리 본인 건강을 챙기세요. 나부터 챙기세요.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제가 건강해야 저와 가족을 돌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너질 것 같으면 꼭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몸이 아픈 것도 마음이 아픈 것도 똑같이 치료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요번에 손목 상처에 Love Myself 타투를 했습니다. 다시는 제게 상처는 내지 않겠습니다. 이런저라도 제 삶이 도움이 될까 해서 책도 읽고 다른 분 영상도 많이 보고 사회복지사 공부도 시작했고 같이 성장하며 치유되고 싶습니다. 저도 아직은 계속 무너지지만 손 잡아주신 분들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압니다. 나눔과 소통의 소중함을 압니다. 유튜브를 시작했고 되려 위로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저라도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삶이 제 인생이 하소연이 아닌 누군가에겐 진심으로 위로나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 사연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정말 살아남으셔서 다행이시고 행복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것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저런 상황이었다면 제게 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됩니다. 노후에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혼자가 되는 것을 연습해야 하고 고독함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혼자가 되는 것은 외롭고 나쁜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생기는 것이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고독을 즐기는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이 50부터는 이제 인생의 후반전입니다. 후반전에는 전반전과는 다른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50대 이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씀하시는 3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 이것 해주고 저것 해주고 하다 보면 그 사람은 그런 대우가 당연한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 애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더라는 말씀들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시던 것들은 인간관계는 넓이보다는 깊이라는 것입니다. 한때는 인간관계가 다양하고 발이 넓어서 맨날 약속이 끊이지 않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셨던 적도 있지만 나이 들고 보니 그런 관계들이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알게 되셨다고 하십니다. 또한 세 번째로 갈 사람은 가고 올 사람은 온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소중해하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것저것 해주고 잘 대해줘도 갈 사람은 떠나버리는 것이고 아무리 신경 쓰지 않고 무시해도 올 사람은 온다는 것입니다. 나이 50이 넘어서야 깨달은 불필요한 사회적 인간관계에 에너지에 쏟지 말고 나 자신과 가족에게 충실하도록 하는 것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맞는 사람을 찾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사람들을 만나도 자기와 조금만 맞지 않으면 그 시간과 장소가 즐겁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과 잘 맞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정말 쉽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에 애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정말 좋을 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이기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다들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그것이 자신을 신경 써서 해주는 것인 줄 모르고 호의가 권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혼자 지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이 들어 혼자가 되었을 때 정말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식들 다 키워놓고 나이 들어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혼자서 마음대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최고라고들 합니다. 절대로 며느리 욕하지 않고 그냥 혼자서 조용히 사는 게 최고로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인간관계에 너무 휘둘리고 사셨다면 오늘 내용에 귀 기울이셔서 앞으로는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정도를 지키면서 사는 것이 피곤하지도 않고 정말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관계에 매몰되어 삶을 살아나간다면 관계가 주는 피로감의 삶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매달리지 말고 미움받을 용기가 있을 때 행복하다라는 거 회사 생활하면서 정말 와닿는다고 하십니다. 고과받겠다고 상사한테 딸랑거리고 신경 안 거슬리게 한다고 나를 숙이고 상사가 하는 말에 벌벌 떠니까 스트레스 받더라고들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고과받는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걸 깨닫고 자신 편한 대로 사니 고과 못 받아도 내 행복과 바꿨다고 생각하니 정신건강이 정말 좋아지셨다고들 하십니다. 고마운 사람에게는 잘해주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것도 그 사람이 고마워할 때만입니다. 계속 잘해주다 보면 그 사람이 더는 고마워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잘해주기를 그만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인간관계들이 점점 필요가 없어지고 그러면 나를 배신하는 사람들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큰 상실감에 우울해하는 것보다 고독을 즐기는 법을 배우는 것이 낫습니다.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혼자가 된 사람이 배신당해서 우울하고 슬픈 것을 이겨내니 자유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긴 풍요로움에 감사할 따름이라 합니다. 나이 들수록 온전한 자신으로 살아가고픈 마음이 커집니다. 그럴 때일수록 인간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에 매몰되어 살다 보면 온전한 나로 살기는 점점 힘들어집니다. 일부러 혼자 있을 필요는 없지만 억지로 사람들과 함께하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법륜 스님은 내가 혼자서도 외롭지 않고 행복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홀로 설 줄 알아야 결혼 상대에게 의지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고독을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불교의 원식 경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은 바람처럼 지늘게 더럽히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러한 말처럼 우리는 삶을 혼자 사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나이 50이 넘었으면 슬슬 깨달을 때가 됐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란 것을 비위 맞추고 아부하며 사람들 붙잡아 놓는 것은 내 인생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세상을 조금은 다르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살던 방법들이 통하지도 않고 다 소용없고 부질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주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내가 좋아서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어서 뭔가 해주다 보면 처음엔 고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는 모두 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마련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언젠가는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런 부질없는데 힘을 쓰다 보면 인생이 점점 힘들어지는 것이지요. 인간관계는 넓이보다는 깊이입니다. 매일 같이 밥 먹자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그런 것들은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밥 먹자 술 먹자 하는 사람들은 정작 내가 힘들 때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갈 사람은 가고 올 사람은 온다는 인간관계의 진리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갈 사람은 가고 올 사람은 온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않게 되면 인생이 정말 배로 행복해지는 듯한 느낌입니다. 인간관계에 너무 애쓰지 마시고 사람들에게 너무 잘해주려 애쓰지 마십시오. 잘해줄수록 배신감만 더 느껴집니다. 불필요한 사회적 인간관계에 에너지 쏟지 말고 나 자신과 가족들에게 충실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것들 사람이든 재물이든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면 편안합니다. 호의가 권리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려 애쓰면 안 됩니다. 관계가 주는 피로함에 인생을 잡아먹히는 일은 없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적당한 게 최고입니다. 너무 인간관계에 애쓰지 마십시오. 나이 들수록 맞는 사람 찾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사람을 만나도 즐겁지 않고 어느 것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이 점점 싫어집니다. 세상엔 나이를 뒤로 먹은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미성숙하여 온갖 자랑질에 남 기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인간관계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보내주십시오. 갈 사람은 가고 올 사람은 오는 겁니다. 또한 절교한 친구와는 화해할 필요가 정말 없습니다. 20대 때는 친구를 잃을까 두려워 상대가 잘못했어도 그냥 봐주고 말았더랬죠.
만날 때마다 받아만 먹던 눈치도 없던 친구. 더 빨리 연을 끊었어야 하고 후회합니다. 자식들 다 키워놓고 나이 먹고는 자식에게 의지하지 말고 혼자서 마음대로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입니다. 조용히 혼자 사는 게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사람이 필요 없어지만 10년지기 친구 아니 수십 년지기 친척이라도 배신하기 마련입니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을수록 배신 당했을 때 상실감, 우울감, 상처만 커집니다. 인간관계에 너무 공을 들이지 말아야 할 가장 큰 이유입니다. 매달리지 말고 미움받을 용기가 있을 때 행복하다라는 거 회사 생활하면서 와닿습니다. 고과받겠다고 상사한테 딸랑거리고 신경 안 거슬리게 한다고 나를 숙이고 상사가 하는 말에 벌벌 떠니까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렇게 한다고 고과받는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걸 깨닫고 나 편한 대로 사니 고과 못 받아도 내 행복과 바꿨다고 생각하니 정신건강이 좋아졌습니다. 어떤 분은 불교 경에서 공부를 오랫동안 했더니 외로움 자체가 없고 행복하답니다. 오히려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귀찮고 노동을 한 느낌이라 혼자가 행복하고 좋아요. 나이 들고 나서 저가 먼저 전화를 하는 일이 없고 상대들이 전화가 와서 있을 때 챙기라고 하는데 혼자가 더 행복하고 자유롭고 좋아요. 인간관계도 좋을 때도 있지만 결국은 사람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더라고요. 나이 들수록 혼자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잘 지낼 수 있는 게 나이 들어 필요 조건입니다. 관계가 시작됨과 동시에 고뇌가 덩달아 시작됨. 이래서 인맥 다이어트 시절 인연이라는 단어가 와닿고 있는 요즘입니다. 고독을 알아야 인생도 안다. 고마워하는 사람한테 잘해주라. 잘해주면 당연히 되고 그 당연히 점점 눈높이로 바래고 원한다. 진작 이런 삶의 진리를 알았다면 이렇게 가슴 쓰리게 살지 않았을 건데요. 정말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인생은 혼자가 되어야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혼자 고독을 즐깁니다. 마음의 평안함이 좋습니다. 쇼펜하우어를 통해 지금의 소박하게 행복한 인생이 최선임을 확인합니다. 인간은 배신하는 존재다. 타인에게 지나치게 관대하지 마라. 여러분은 부모가 해야 하는 자식의 뒷바라지는 어디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식들이 다 크면 이제 그만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게 보통인 것 같지만 사실은 대부분 죽기 직전까지 자식 뒷바라지를 하다가 죽는 게 부모 마음인 것 같습니다. 자식과 친한 이웃처럼 지내라. 자식에게 간쓸게 다 주지 마라 등등. 자식에 관한 말들은 많지만 막상 내 자식에게 실천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처음에 자식을 봤을 땐 누구나 그렇듯 세상을 얻은 듯한 기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식에게 뭐든 좋은 거, 더 좋은 거 해주고 싶은 마음 드셨을 것입니다. 자식들이 다 커서 손자 손녀 낳아도 잘 알 수 있을지 불안불안하고 항상 아기같이 보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마치기 직전까지도 자식들 뒷바라지하는 것이 부모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이렇듯 부모의 마음은 한결같지만 자식의 마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2024년 자식 3명 중 2명은 부모의 노후는 부모가 알아서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출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나이가 들수록 자식에게서 멀어지는 것이 좋다는 것을 머리로는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이를 실천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자식이 집에 왔을 때 조금이라도 더 있다 가라고 하시나요? 아니면 그냥 무뚝뚝하게 대하시나요? 자식을 그냥 반가운 손님으로 대하는 것은 정말 어려운 것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좋은 부모 되려다 자칫 쉬운 부모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그러지 않길 바라는 마음에서 뭐든 다 해주고 싶은 부모 마음에 자식 뒷바라지 해주다 자식이 집에 와도 눈길도 안 주게 된 박씨 할머니의 사연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박씨 할머니는 오랜 세월 동안 조그만 마을의 변두리에 있는 소박한 집에서 살면서 자신의 삶을 가꾸어 나갔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땅을 일구며 자연과 함께 숨쉬며 사랑하는 아들을 키우는 것이 그녀의 전부였죠. 박씨 할머니는 아들이 태어나는 순간부터 그가 성장하여 독립적인 인생을 살아갈 때까지 그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박씨 할머니의 아들은 학창 시절부터 모범적이었고 대학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아이들도 생긴 후 그는 도시에서 바쁜 직장 생활을 이어갔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며 큰 기쁨을 느꼈죠. 하지만 아들이 가정을 이루고 바쁜 일상에 치여 사는 사이 함께 보내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었고 찾아오는 것도 명절이나 필요한 일이 있을 때뿐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과 며느리, 손자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제공했어요.
며느리와 손자들을 위해 맛있는 음식을 차려주고 아들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자신의 저축까지도 기꺼이 내어주었죠. 하지만 아들 부부는 할머니의 이러한 헌신과 사랑을 당연하게 여기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할머니의 집을 방문할 때마다 항상 무엇인가를 요구하기만 하고 할머니가 어느 정도 나이가 들어 건강이 약해지자 오히려 할머니의 재산에 더욱 눈독을 들이기 시작했죠. 그 사이 아들과 며느리는 할머니를 진심으로 신경 쓰지 않는 태도가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어요. 할머니의 집을 방문하는 횟수는 줄어들었고 오직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연락을 해왔죠. 할머니는 처음에는 이러한 변화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자신이 해준 모든 것은 순수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었으니까요. 아들과 며느리는 할머니가 나이가 들면서 쌓아놓은 재산에 더욱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할머니의 집을 방문할 때마다 무언가를 요구하거나 재산에 대해 언급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엔 그들이 나름대로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에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에서 모든 것을 들어주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태도 뒤에 숨겨진 이기적인 동기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할머니는 서서히 현실을 직시하기 시작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자신을 진실된 마음으로 대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자신의 재산만을 목적으로 접근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죠. 이에 할머니는 마음의 결정을 내렸어요. 할머니는 더 이상 아들 부부에게 자신의 삶을 내어줄 수 없다고 결심했습니다. 할머니는 자신의 삶을 자신을 위해 자신이 진정으로 행복을 느낄 수 있는 방식으로 살기로 했어요. 그날 이후 할머니는 자신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들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친구들과의 만남을 재개했고 마을의 사회 활동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정원 가꾸기, 독서, 그림 그리기 등 오랜 시간 동안 소홀히 했던 취미생활에도 몰두하며 삶의 새로운 의미를 찾았죠. 아들 부부가 집에 방문해도 이제 할머니는 예전처럼 맞이하지 않았어요. 대신에 할머니는 자신의 취미생활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오랜만에 연락하지 않았던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며 자신을 돌보기 시작했죠. 아들 부부는 할머니의 태도 변화에 당황했지만 할머니는 이미 결정을 내렸고 더는 뒤돌아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들 부부가 집을 방문했을 때 할머니는 이전과는 다른 태도를 취했습니다. 더 이상 그들의 요구에 휘둘리지 않았고 자신의 삶을 우선시하며 그들과의 관계를 건강한 방향으로 이끌고자 했습니다. 위 사연에 대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는 그나마 박씨 할머니가 이제 와서라도 아들과 며느리와의 관계를 제대로 정리하기 시작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한편으로 내 자식도 언젠가는 저럴 것 같아 무서운 마음, 서운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저는 호의의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주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아무리 자식이라도 말이죠. 요즘 자식들 대부분 부모가 무언가 해주는 것에 고마움을 느끼지 못하고 당연하게 여기고 심지어 더 해달라고 적반하장으로 나옵니다. 그런 자식들에겐 정말 땡전 한 푼 주어선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이 들수록 느끼는 것이지만 사람은 고마워할 줄 아는 것이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왜 자식들이 저렇게 상도덕을 무시할 때 쉽사리 떼어낼 수 없는 것일까요? 부모의 마음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요즘 자식들 또는 주변에 돌아봐도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합니다. 갈라치기 한다는 댓글도 있지만 그런 댓글 쓰는 분들은 아마 그런 아들과 며느리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부모가 돈이 있으면서 안 주면 자식들의 행패도 나는 세상이고 장례 치르고 나면 돈 때문에 남보다 못한 형제가 되는 경우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모두 각성하고 삶을 돌아보며 생을 마쳤으면 합니다. 그 욕심 부리던 아들과 며느리도 그 자식들한테 그대로 받고 인생을 마칠 것입니다. 바람 같은 우리 인생 매 순간 감사하며 살아갑시다. 자식이 내 미래를 책임져 주리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자녀도 중요하지만 내 노년도 중요합니다. 자녀에게 내 미래까지는 투자하지 마세요. 자녀는 내 미래가 아닙니다. 부양은 의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건강을 챙기시고 노년을 준비하세요. 건강검진하시고 미리 예방하는 삶을 사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른 노후 준비도 많으시겠지만 건강도 미리미리 꼭 챙기시길 바랍니다. 서운하실 일이 아니라 세상이 바뀐 거예요.
이번엔 정말 힘든 인생을 견뎌내고 행복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분의 사연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늘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노력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간호사로 시작했지만 집안 사정상 부모님 케어 때문에 이렇다 할 커리어를 쌓지 못하고 간호조무사로 일하다가 부모님 간병하며 요양보호사까지 섭렵했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폭력 가정에서 태어나서 자라고 생존한 생존자이고 아버지는 물리적 언어적 폭력을 휘두르셨고 어머니와 저는 생존했습니다. 아버지는 끝까지 당당하셨습니다. 너무 사소한 일에 무지막지한 폭력이 이어졌습니다. 하루하루 불안했고 무서웠습니다. 이제 어머니가 제 뒤로 숨으실 수밖에 없었던 상황도 이제는 이해합니다. 어린 나이에도 어머니를 보호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느끼나 봅니다. 아버지가 워낙 무서우셨으니까요. 잘 보이고 싶었습니다. 칭찬받고 싶었습니다. 맞고 싶지 않았습니다. 차라리 제가 세상에서 없어져 버렸으면 하고 빌었습니다. 세상을 뜨는 시도도 여러 번 하고 생각 많이 했었습니다. 미래가 무서웠고 내일이 무서워서였습니다. 스스로를 해치는 것은 버릇이 됩니다. 충동을 그렇게 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부모님께서 17년 전 알츠하이머와 신경성 치매에 걸리셔서 두 분 모두 요양 등급 3등급이셨습니다. 두 분을 혼자 모시기엔 저를, 제 삶을 잃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자식의 도리를 했고 제 선택이었습니다. 나중엔 직장도 그만두고 부모님을 동시에 식사 챙기고 씻기고 재활까지 두 분 모두 동시에 대소변을 받아가며 독박간병하고 이젠 홀로 남아 1인 가구로 살고 있는 무남동녀입니다. 그리곤 제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두통과 건망증으로 검사를 했다가 뇌동맥류를 3개나 발견하고 6.4mm만 응급으로 수술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계속 다른 혈관 문제가 생기며 몸이 도미노처럼 무너졌습니다. 아직도 제 머릿속엔 뇌동맥류 2개가 남아있고 갑상선저하증도 갑자기 생기더니 52kg에서 71kg로 15kg 이상이 늘었습니다. 몸이 버겁고 아픕니다. 우울증, 공황장애, 불안장애, 강박증, 불면증과 무기력증을 치료 중입니다. 삶이 전쟁터였고 지옥었던 제가 이제는 살고 싶습니다. 죽고 싶지만 살고 싶습니다. 건강을 챙기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저를 챙기고 저에게 집중하고 있습니다. 미리 알았더라면 부모님을 챙기면서 저도 같이 챙겼을 겁니다. 저는 부모님께만 집중하고 있어서 저를 챙기지 못했습니다. 제 힘듦을 속으로만 삼키고 털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팠습니다. 교수님이 제 모든 병의 원인은 스트레스라고 했습니다. 몸은 도미노처럼 빨리 무너지지만 다시 세우려면 오랜 시간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 미리미리 본인 건강을 챙기세요. 나부터 챙기세요.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제가 건강해야 저와 가족을 돌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너질 것 같으면 꼭 치료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몸이 아픈 것도 마음이 아픈 것도 똑같이 치료하는 게 맞습니다. 저는 요번에 손목 상처에 Love Myself 타투를 했습니다. 다시는 제게 상처는 내지 않겠습니다. 이런저라도 제 삶이 도움이 될까 해서 책도 읽고 다른 분 영상도 많이 보고 사회복지사 공부도 시작했고 같이 성장하며 치유되고 싶습니다. 저도 아직은 계속 무너지지만 손 잡아주신 분들의 소중함과 고마움을 압니다. 나눔과 소통의 소중함을 압니다. 유튜브를 시작했고 되려 위로와 힘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저라도 누군가에겐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삶이 제 인생이 하소연이 아닌 누군가에겐 진심으로 위로나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 사연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정말 살아남으셔서 다행이시고 행복하기 위해 노력하시는 것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제가 저런 상황이었다면 제기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혼자가 됩니다. 노후에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는 혼자가 되는 것을 연습해야 하고 고독함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혼자가 되는 것은 외롭고 나쁜 것이 아니고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생기는 것이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고독을 즐기는 행복한 노후를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나이 50부턴 이제 인생의 후반전입니다.
후반전에는 전반전과는 다른 전략을 구사해야 합니다. 50대 이후 대부분의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씀하시는 세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주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 애쓰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 이것 해주고 저것 해주고 하다 보면 그 사람은 그런 대우가 당연한 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 애쓰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더라는 말씀들을 정말 많이 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하시던 것들은 인간관계는 넓이보다는 깊이라는 것입니다. 한때는 인간관계가 다양하고 발이 넓어서 맨날 약속이 끊이지 않는 사람들을 부러워하셨던 적도 있지만 나이 들고 보니 그런 관계들이 아무 소용 없다는 것을 알게 되셨다고 하십니다. 또한 세 번째로 갈 사람은 가고 올 사람은 온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아무리 소중히 하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이것저것 해주고 잘 대해줘도 갈 사람은 떠나버리는 것이고 아무리 신경 쓰지 않고 무시해도 올 사람은 온다는 것입니다. 나이 50이 넘어서야 깨달은 불필요한 사회적 인간관계에 에너지에 쏟지 말고 나 자신과 가족에게 충실하도록 하는 것이 최고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맞는 사람을 찾는 것이 점점 더 힘들어집니다. 사람들을 만나도 자기와 조금만 맞지 않으면 그 시간과 장소가 즐겁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과 잘 맞는 사람들을 만나기도 정말 쉽지 않지요.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에 애쓰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가 정말 좋을 때도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이기적이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다들 말씀하십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그것이 자신을 신경 써서 해주는 것인 줄 모르고 호의가 권리가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혼자 지내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이 들어 혼자가 되었을 때 정말 힘든 나날을 보내게 될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식들 다 키워놓고 나이 들어 자식들에게 의지하지 않고 혼자서 마음대로 행복하게 사는 것이 최고라고들 합니다. 절대로 며느리 욕하지 않고 그냥 혼자서 조용히 사는 게 최고로 행복하다고 합니다. 그동안 인간관계에 너무 휘둘리고 사셨다면 오늘 내용에 귀 기울이셔서 앞으로는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일 없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믿을 수 있는 것은 오직 나 자신뿐입니다. 정도를 지키면서 사는 것이 피곤하지도 않고 정말 바람직한 삶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 관계에 매몰되어 삶을 살아나간다면 관계가 주는 피로감의 삶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매달리지 말고 미움받을 용기가 있을 때 행복하다라는 거 회사 생활하면서 정말 와닿는다고 하십니다. 고과받겠다고 상사한테 딸랑거리고 신경 안 거슬리게 한다고 나를 숙이고 상사가 하는 말에 벌벌 떠니까 스트레스 받더라고들 하셨습니다. 그렇게 한다고 고과받는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걸 깨닫고 자신 편한 대로 사니 고과 못 받아도 내 행복과 바꿨다고 생각하니 정신건강이 정말 좋아지셨다고들 하십니다. 고마운 사람에게는 잘해주는 것이 당연하지만 그것도 그 사람이 고마워할 때만입니다. 계속 잘해주다 보면 그 사람이 더는 고마워하지 않고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잘해주기를 그만하셔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면서 인간관계들이 점점 필요가 없어지고 그러면 나를 배신하는 사람들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큰 상실감에 우울해하는 것보다 고독을 즐기는 법을 배우는 것이 낫습니다. 친구에게 배신당하고 혼자가 된 사람이 배신당해서 우울하고 슬픈 것을 이겨내니 자유가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생긴 풍요로움에 감사할 따름이라 합니다. 나이 들수록 온전한 자신으로 살아가고픈 마음이 커집니다. 그럴 때일수록 인간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간관계에 매몰되어 살다 보면 온전한 나로 살기는 점점 힘들어집니다. 일부러 혼자 있을 필요는 없지만 억지로 사람들과 함께하려 애쓰지 않아도 된다는 것입니다. 법륜 스님은 내가 혼자서도 외롭지 않고 행복을 즐길 수 있어야 한다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홀로 설 줄 알아야 결혼 상대에게 의지하지 않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고독을 통해서 더 성장할 수 있고 자유로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불교의 원시 경전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처럼 그물에 걸리지 않은 바람처럼 지늘게 더럽히지 않는 연꽃처럼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이러한 말처럼 우리는 삶을 혼자 사는 것으로 받아들여야 더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나이 50이 넘었으면 슬슬 깨달을 때가 됐습니다. 주변에 사람이 많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란 것을 비위 맞추고 아부하며 사람들 붙잡아 놓는 것은 내 인생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제 세상을 조금은 다르게 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전에 살던 방법들이 통하지도 않고 다 소용없고 부질없는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주변 사람들에게 잘 보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내가 좋아서 그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어서 뭔가 해주다 보면 처음엔 고맙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나중에는 모두 다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마련입니다. 이게 인간입니다. 아무리 잘해줘도 언젠가는 당연하게 여기게 됩니다. 이런 부질없는데 힘을 쓰다 보면 인생이 점점 힘들어지는 것이지요. 인간관계는 넓이보다는 깊이입니다. 매일 같이 밥 먹자는 사람들이 끊이지 않는 사람들을 부러워할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나고 보니 그런 것들은 아무 소용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매일 같이 밥 먹자 술 먹자 하는 사람들은 정작 내가 힘들 때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갈 사람은 가고 올 사람은 온다는 인간관계의 진리를 깨달으셔야 합니다. 갈 사람은 가고 올 사람은 온다고 생각하면 더 이상 인간관계에 집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인간관계에서 더 이상 스트레스 받지 않게 되면 인생이 정말 배로 행복해지는 듯한 느낌입니다. 인간관계에 너무 애쓰지 마시고 사람들에게 너무 잘해주려 애쓰지 마십시오. 잘해줄수록 배신감만 더 느껴집니다. 불필요한 사회적 인간관계에 에너지 쏟지 말고 나 자신과 가족들에게 충실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지금 내 곁에 있는 것들 사람이든 재물이든 만족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면 편안합니다. 호의가 권리가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사람에게 너무 잘해주려 했으면 안 됩니다. 관계가 주는 피로함에 인생을 잡아먹히는 일은 없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뭐든지 적당한 게 최고입니다. 너무 인간관계에 애쓰지 마십시오. 나이 들수록 맞는 사람 찾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사람을 만나도 즐겁지 않고 어느 것 하나라도 맞지 않으면 그 사람이 점점 싫어집니다. 세상엔 나이를 뒤로 먹은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미성숙하여 온갖 자랑질에 남 기분 생각하지 않고 사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인간관계에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런 사람들은 그냥 보내주십시오. 갈 사람은 가고 올 사람은 오는 겁니다. 또한 절교한 친구와는 화해할 필요가 정말 없습니다. 20대 때는 친구를 잃을까 두려워 상대가 잘못했어도 그냥 봐주고 말았더랬죠. 만날 때마다 받아만 먹던 눈치도 없던 친구. 더 빨리 연을 끊었어야 하고 후회합니다. 자식들 다 키워놓고 나이 먹고는 자식에게 의지하지 말고 혼자서 마음대로 행복하게 사는 게 최고입니다. 조용히 혼자 사는 게 정말 행복한 것입니다. 사람이 필요 없어지만 10년지기 친구 아니 수십 년지기 친척이라도 배신하기 마련입니다. 더 소중하게 생각했을수록 배신 당했을 때 상실감, 우울감, 상처만 커집니다. 인간관계에 너무 공을 들이지 말아야 할 가장 큰 이유입니다. 매달리지 말고 미움받을 용기가 있을 때 행복하다라는 거 회사 생활하면서 와닿습니다. 고과 받겠다고 상사한테 딸랑거리고 신경 안 거슬리게 한다고 나를 숙이고 상사가 하는 말에 벌벌 떠니까 스트레스 받더라고요. 그렇게 한다고 고과 받는다는 보장도 없는데 그걸 깨닫고 나 편한 대로 사니 고과 못 받아도 내 행복과 바꿨다고 생각하니 정신건강이 좋아졌습니다. 어떤 분은 불교 경에서 공부를 오랫동안 했더니 외로움 자체가 없고 행복하답니다. 오히려 사람을 만나는 것이 귀찮고 노동을 한 느낌이라 혼자가 행복하고 좋아요. 나이 들고 나서 저가 먼저 전화를 하는 일이 없고 상대들이 전화가 와서 있을 때 챙기라고 하는데 혼자가 더 행복하고 자유롭고 좋아요. 인간관계도 좋을 때도 있지만 결국은 사람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더라고요. 나이 들수록 혼자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혼자서 잘 지낼 수 있는 게 나이 들어 필요 조건입니다. 관계가 시작됨과 동시에 고뇌가 덩달아 시작됨. 이래서 인맥 다이어트 시절 인연이라는 단어가 와닿고 있는 요즘입니다. 고독을 알아야 인생도 안다. 고마워하는 사람한테 잘해주라. 잘해주면 당연히 되고 그 당연히 점점 눈높이로 바래고 원한다. 진작 이런 삶의 진리를 알았다면 이렇게 가슴 쓰리게 살지 않았을 건데요. 정말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인생은 혼자가 되어야 아름답게 늙어갈 수 있습니다. 언젠가부터 혼자 고독을 즐깁니다. 마음의 평안함이 좋습니다. 쇼펜하우어를 통해 지금의 소박하게 행복한 인생이 최선임을 확인합니다. 인간은 배신하는 존재다. 타인에게 지나치게 관대하지 마라.